네, 안녕하세요. 다운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윤현지 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국어 총평에 대해서 영상으로 담아볼 텐데요. 영상 보시면서 기말고사 시험 경향과 그리고 앞으로 대비해야 될 2학기 중간고사까지 여름방학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번 기말고사부터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비슷하게 시험이 출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체감 난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직보 주간에 우리 중상고 어머님들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간담회 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 시험 난도가 상대적으로 되게 어렵게 느껴질 시험이다.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시험지를 받아보고 나니까 여실히 그 결과가 나타나면서 우리 남학생들이 특히나 이런 파트에서 많이 틀리는구나 라고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달라진 건 크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중난도가 14개에서 13개 정도였고 상난도도 지난번에 8문제였는데 하나 정도 늘어난 거니까요. 문항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문제 늘어난 거 빼고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주관식 2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객관식으로 구성됐고 문학이 가장 많이 나왔고 화작, 독서, 문법 순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요. 우리 학교가 1학기 중간에 문법을 2배로 되고 1학기 기말에 문법을 거의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타 학교라면 문법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이제 고난도 파트가 사라지니까 더 쉬워지는 경향도 있는데요. 우리 학교는 남학교잖아요. 문학 비중이 높아질 때 우리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거기에 문법이 아예 빠진 게 아니라 우리 6월 학평 본 거 있죠. 거기 4문제 중에서 2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면서 그 2문제는 학교에서 다뤄주지 않았거든요. 이러이러하게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약간의 언급 정도만 있어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체크하지 못했다면 2문제 정도로 날린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험 범위에 대한 이해와 영역에 대한 좀 접근이 제대로 되어야지 9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한간에는 어떤 반에는 최고점이 80점대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가장 지금까지 봤던 국어 시험 중에 작년 올해 모두 합해서 제일 어려웠던 시험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학 비중 가장 높았고요. 화작 독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법이 원래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내신형으로 좀 까다로워진 경향이 있긴 하지만 못 풀 수준은 아니었다고 봐요. 자, 등급 컷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관적인 견해이고 아직 학교에서 시험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아무도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1컷이 80점대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컷은 좀 많이 높게 잡아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상고가 1컷하고 2컷의 점수 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이 정도 차이 정도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3문제 정도의 차이, 2문제 정도의 차이, 혹은 2문제 틀리고 서술형 약간의 감점. 이 정도 생각하면 82점 정도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수행평가를 다 맞았을 때를 기준으로 이 점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1점이 깎였다고 생각하면 지필고사 한 문제 정도는 날아간다고 생각해야 되니까요. 적으면 2.5점, 세면 3점까지도 이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까지 고려해서 중간 점수, 기말 점수 합산했을 때 예상되는 범위로 우리가 1, 2컷을 잡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1컷 같은 경우에는 합산했을 때 한 173에서 174 정도는 나와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1등급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등급의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어쨌든 넉넉하게 잡아봤을 때 좀 우리가 수행평가 감점이 없다. 그런다면 2등급 컷도 한 165점 정도는 되어야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말고사 문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교과서 시험 범위는 하나, 둘, 3개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뿌리로부터 화단, 광화문, 파수꾼, 참화설, 야생동물은 반려동물이 아니다까지 확실히 부교재 그리고 프린트의 범위가 많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학교 프린트 내용을 깔끔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친구들은 사실 시험 전날에도 범위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학교의 경향성은 성실하게 학교쌤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오는 친구들한테 훨씬 더 후하게 점수가 나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험 유형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요령 피우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교쌤이 잡아준 부분에서 낸다고 언급이 있으면 내가 봤을 때 그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낸다 그랬다?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 또 떡이 나온다고 학교쌤 말 하나하나를 귀에다가 귀담아 들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캐치해서 우리 반에 전달해준 친구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 친구 말대로 문법에서 2문제, 3문제 정도 나왔고 어휘 문제 나왔고 외부 지문도 나왔고 정말 학교쌤이 안내해준 거 안에서 그대로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영역은 문학에서 거의 90% 이상이 나왔고요. 문법 비중은 5% 미만,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에서 이제 화작 정도의 비중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도입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타 학교라면 문법에 빠지면 오히려 킬러 문항이 사라지는데 왜 우리 학교는 문법에 빠질 때 체감 난도가 늘어나냐? 문학이 너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9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 친구 솔직히 몇 명이나 될까요? 학원 다니면 학원 다닌다는 핑계로, 학원 안 다니면 학원 안 다닌다는 핑계로 요리조리 핑계 삼아가면서 대강 어떤 사람이 주인공인지만 알고 직전에 딱 들어가서 그때 풀면 되지 하는 심정으로 보는 친구들 많거든요. 우리 학교는 그렇게 풀다가는 아예 시험 문제 날아가고요. 본문 뚫어버리게 나오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을 다 읽었어야 됐던 게 9켤레 구두였고요. 파수꾼 같은 경우에는 당황스럽게 소설의 전개 방식과 극의 전개 방식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이냐 아니면 위기가 없는 그런 구조냐인 것에서도 객관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진짜 이런 문제에서 왜 틀리지 싶은 거에서도 많이 틀렸을 거예요. 26년도 1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흰색으로 적혀 있는 것이 중간고사의 내용이고요.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것이 기말고사입니다. 거의 똑같죠? 객관식 딱 문제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1컷은 정말 한 7, 8점 이상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평소에 하나 틀리던 친구도 이번 시험은 4개 정도, 많으면 5개까지도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이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 한번 문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 1번 문제가 이게 첫 번째부터 기선제압이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 많이 안 했던 문법 문제가 1번, 2번에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주목하셔야 될 게요. 학교에서 안내가 나갔던 6평의 문법 문제는 이와 같이 나왔었어요. 어근과 어간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어근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앞뒤에 접사가 붙을 수가 있는데 앞에 붙는 접사를 접두사라고 하고 뒤에 붙는 접사를 접미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본 보기에는요. 접두사나 접미사에 대한 개념은 따로 적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요. 학교에서 이 부분 수업 안 나갔습니다. 그냥 시험 범위만 안내해줘서 자습을 했어야 돼요. 근데 보기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요. 보기도 약간 달라졌어요. 예시도 달라졌죠. 그런데 여기를 어간하고 어미로 나누되 어근이 있고 접두사 있고 접미사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깊은 개념으로 물어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될지 몰랐다. 뒤통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뒤통수 맞은 건 아무도 없고요. 그냥 열심히 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2학기 됐을 때는 학교쌤이 언급하신 부분이 있다면 설마 이렇게까지 나오겠어? 싶은 부분에 너무 과하게 노력을 하면 아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력한 건 모두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나의 개념을 다룰 때는 최대한 자세하게 정확하게 연습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우리 서바이벌 테스트에서는요, 이제 8주, 9주에서 이게 이제 직전 보강할 때, 그러니까 직전 보강 직전에 무료 보강할 때 나왔던 그 테스트 시험지고요. 이 6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날에 풀었던 시험지였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의 개념도 한번 배워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을 우리가 하나씩 연결하면서 짓누르다의 어간과 어근과 접사, 어미 이런 거 한 번씩 다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아예 똑같은 문제로 푼 게 아니라 이 지문이 좀 달라져서 새롭게 나오는 걸 한번 보강 때 연습을 했고요. 직전 당일에는 아예 똑같은 보기가 나왔을 때 예시를 바꿔서 우리가 풀 수 있는지 연습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시험지 보내준 친구는 1, 2번 문제 잘 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뿌듯했고요. 그 다음 유형입니다. 2026년 고1 6월 학력평가의 원래 문제를 보시면요. 명사절, 서술절, 관형절에서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의 사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그때 저한테 뭐라고 전해줬냐면요. 선생님 학교쌤이 그 문법 문제 낼 때 절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아는 문장, 겹문장, 이어진 문장 이런 거 웬만하면 다 알아야 된대요. 라고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이어진 문장의 개념이 아예 보기 없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원래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하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혹시 모르니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자 그래서 제가 칠판 한 가득 다 써서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절의 종류, 그 다음에 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쫙 정리를 했었어요. 자, 실제로 중상고 1학년 객관식 2번에서는요. 보기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상을 한 단계 뛰어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평소에 중상고에서 보여주던 특징이 그냥 지역적인 문제만 낼 것이다라는 편견을 유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험만큼은 너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한번 혼쭐을 내주겠다. 이런 의도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학교쌤께서 언급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방심했던 친구들이 실수를 더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시도 꽤나 많이 복잡했습니다. 원래 예시는 기역, 니은, 디귿 정도였는데요. 여기 바뀐 예시 보니까 가부터 아까지 갑자기 텍스트량이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헷갈렸다고 이제 원성이 좀 자자했던 문제 같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보강 때 한번 문제 풀어봤으면서 우리가 명사절의 역할까지 다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전 보강 때는 안긴 문장을 한 번씩 분석하면서 관형절도 해보고 부사절도 해보고 서술절도 한번 해보고 이 절들이 어떤 성분을 꾸미는지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1, 2번을 다 맞은 친구도 있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어휘보다도 문법이 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판단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중상고 1학년 객관식 20번을 보실 텐데요. 요것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학교쌤이 지나가듯이 극갈래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맞다.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 우리 극갈래는 위기가 빠진다. 그래서 제가 그림까지 그려줬어요. 발단, 전개, 그리고 곧바로 절정이다. 그리고 하강, 대단원이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축이 생기면서 갈등 구조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극갈래의 특징이고 소설의 경우에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최절정에 달하는 지점이 이미 발단, 전개, 위기까지 와야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극갈래가 소설보다 갈등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칠판에 이렇게 그림 그려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거는 지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갈래에 대한 설명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치사하게 희곡의 구성 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하강, 대단원으로 위기가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가 오답선지로 나오면서 적절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기만 했으면 됐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 이리때가 뭔지 알아야겠어. 파수꾼이 뭔지 알아야겠어. 내용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 부분 놓친 친구들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다음 시험도 갈래 개념까지 좀 꼼꼼하게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9켤레 남은 구들, 9켤레로 남은 사내에서 직접 제시랑 간접 제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자료에서도 똑같이 직접 제시랑 간접 제시 사례들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 수월하게 답을 잘 골라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사실 좀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문제가 아예 똑같이 일치가 돼서 여기만 딱 캡처를 하고 싶네요. 제가 똑같이 이제 예측을 해서 시험 문제를 냈다는데 사실 반절은 맞고 반절은 아닙니다. 자, 제가 연습을 시켰던 이 지문은요. 우리 학교 교과서 지문이 더 중요할 테니까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를 제가 학교 프린트를 받아서 보고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이 1인칭 관찰자고 어떤 부분이 1인칭 주인공인지 내용마다 좀 정리를 해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잘 내는 것처럼 가나다라마 넣고 시점 찾는 문제랑 그 다음에 가나다라마를 배열을 바꿔놓고 순서를 맞추는 문제를 시간 순서대로 제가 만들어서 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 우리 파수꾼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이렇게 두 문제를 최종 직보 때 연습을 시켰는데 이번에 좀 뒤통수를 좀 맞은 것 같아요. 파수꾼에서 순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쌤들이 지금 벌써 1년을 겪어가면서 학원에서도 이렇게 대응한다는 걸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한 번 꼬고 두 번 꽈야지 그런 유형까지도 다 꼼꼼하게 대비가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저도 아차했던 유형이었는데요. 다행히도 내용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에서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내용 지문은 달랐지만 순서 배열 문제도 잘 맞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점수대가 지금 80점 이상이라서요. 잘만 하면 1등급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직 1컷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요. 중상고에선 객관식으로 나온 문제예요. 나의 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것들을 다 해서 모두 고르는 건데 우리는 직본 날에 서술형에서 석류, 장미, 복숭아 나무 아예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저희는 이걸로만 한 게 아니라 얘랑 대비되는 봉서나 찾고 얘가 왜 마이너스인지 이유 쓰고 서술형으로 그리고 얘가 왜 플러스인지 여기에다가 이유까지 쓰는 서술형 문제를 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 이 문제 거의 30초 컷으로 풀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상고 1학년 객관 19번은요. 제가 이제 적중했다는 사례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학교가 늘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게 본문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본문 뚫어서
여기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찾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뭘 예상을 했냐면 이 이태준의 화단이란 지문이 예스러운 어휘가 되게 많이 나오고 음성 상징어도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슷해 보이죠? 누릇누릇, 가득가득, 다닥다닥, 성큼성큼, 무럭무럭 해서 이 지문에서 어울리지 않는 걸 찾는 연습을 했고요. 답은 3번, 도닥도닥이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문제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친구들 무조건 맞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음성 상징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예 문장을 뚫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유의 그 비슷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향은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약간씩 너무 똑같지 않게 그들 스스로의 변화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2학기 중간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 시험 범위 및 시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아직 2학기 시험 범위가 안 나왔으니까 작년을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음영칠한 글자가 교과서 수록 지문이에요. 그리고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뭐냐면 1학기에 비해서 2학기가 범위가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도 힘들게 버겁게 시험 범위를 해소했는데요. 2학기는 이번에 우리 학교가 추석 전에 또 봐요. 시험을요. 그래서 짧은 기간인데 비해서 양은 많을 거라 많이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복습까지 가능할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소설 전문이 최척전 전문, 김영철전 전문, 노찬성과 에반 전문까지 나오면서 무려 3편의 소설이 전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헤비했던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최척전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가 될 것 같고요. 김영철전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똑같았던 지문을 살짝씩 비틀어서 나타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김영철전이 나올 거라는 확신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에 있는 지문부터 우선순위로 보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학기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소설 전문은 2편 이상 나올 걸로 보고요. 시와 소설의 비중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킬러는 소설에서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 자, 우리 학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학기에 한 시험에만 문법을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2학기 중간에는 문법을 기말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문학은 2학기 중간 때 많이 내고요. 문법은 2학기 기말 때 많이 냅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은 킬러 파트가 소설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름방학 때 문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연히 킬러가 소설에서 나오니까 문학을 중심으로 하되 왜 문법을 미리 좀 접해야 되냐? 이게 우리 학교의 가장 곤란한 지점입니다. 자, 우선 화면에 글자가 자세히는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이제 눈으로 빼곡하게 적어놓은 이 필기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교 본 프린트에서 똑같이 캡처하면 안 되겠죠? 제가 밑에다 해설을 달아서 만든 자료입니다. 일반적인 학교는요, 딱 여기까지 가르쳐요. 딱 여기까지. 기본자 아, 으, 이에 각각을 합해서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드는데 양의, 음의 원리로 양성모음, 음성모음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 아 나오면 양성이고 우, 어 나오면 음성이다. 다른 학교는 딱 여기까지 배웁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요, 정말 저도 당황했어요. 1학년한테 이걸 가르친 학교가 정말 드물거든요. 우리 학교는 2자 합용과 3자 합용까지 배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2자 합용은요, 심지어 순서까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2자 합용이 이 플러스 아인지, 아 플러스 이인지 이 순서가 잘못되면 틀리게까지 낸 전적이 있거든요. 3자 합용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애들이 물어봐요. 왜 1자 합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냐? 그래서 1자 합용이라는 건 없다. 2자 합용에다가 또 합용한 3자 합용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 토를 뭐라고 달아줬냐면 학교 T의 강조 포인트 4개의 모음들은 현대국어 기준으로 단모음이지만 중세 기준 기준으로는 이중모음이라 발음을 2개로 쪼개서 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국어는 에 이렇게 발음을 하죠. 세종대왕 할 때 세종대왕 이렇게 하죠. 그런데 중세국어의 경우에는 아이, 어이로 읽는다. 이중모음이니까 모양을 2개로 해서 어이, 아이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단모음이면 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발음의 차이까지 하나하나 했어요. 여기까지 화면 보시면서 혹시 타 학교 부모님들께서 보시면 뭐 이 정도는 우리 학교도 하는데 쉽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우리 현대국어의 부사격 조사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몰라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교과 외 과정입니다.
우리 보통 고1 공통국어 2에는요, 요거까지 나와요. 관형격 조사. 그쵸? 근데 우리 학교는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동일한 형태의 의까지 알려주면서 지금 한 페이지가 이게 아닙니다. 부사격 조사가 에, 의, 끼, 에, 그에, 다려, 에셔, 으로가 있는데 이것들의 의미를 또 다 알려줘요. 특이척격어, 그 다음에 의존명사에 결합한 유형, 그 다음에 니르다, 가르치다와 같은 서술어가 올 때 에게 대신에 쓰이는 다려, 그 다음에 에셔는 어디 어디에서라는 의미로 에, 이셔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함. 거의 뭐 전공 서적 내용이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요. 와, 과, 이, 도곤, 라와, 을은, 물은 해서 정말 타 학교에서는 건드리지 않는 영역까지 다 하나씩 물어보는데 예시가 심상치 않아요. 예시가 다리 즈문 가람의 비취요미 같하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가 고1 공통국어 2 그러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예문 정도나 용비어천가에 나와 있는 예문 정도 알면 되는데요. 예문 자체가 다른 지문에서 다 떼어다가 요거 하나 정도 문자화로 서로 스마스티 아니할시 이거 하나만 지금 세종어제 있는 거고요. 나머지 거는 지금 다 싹 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분량은 앞 뒤로 한쪽이라서 앞 뒤로 한쪽이니까 한 장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쉽게 봤다가는 이걸 하나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되니까 아이들이 이걸 해소하는데 굉장히 큰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웬만하면 중세국어를 좀 정리하는 걸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 자체가 중세국어 파트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죠? 현대국어의 상대높임 체계도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상대높임의 체계를 하쇼셔체와 하야셔체와 하라체로까지 의문형인지 명령형인지 다 물어보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이 합니다를 다시 옛날 말로 바꾸면 하나 잉다로 고쳐야 된다. 합니까를 고치면 하나 니잇가로 고쳐야 되는데 이때 예디응으로 잘 써야 된다. 우리 학교도 서술형 있는 학교니까요. 그리고 얘는 똑같이 이가 있긴 한데 얘는 초성이 오는 예디응이고 얘는 받침이 와요. 그러면 얘는 하닝다고 얘는 초성이 아니라 받침이 와야 되니까 하나 닛가이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이거 외국어보다 힘들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 표현까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현대국어도 정리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이 중세국어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개념 숙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실제 작년 기출문제인데요. 제가 왜 갖고 왔냐면 풀어드리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현대어가 같이 나오나 안 나오나요? 안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보통 타학교 기출문제를 보면 세종어제나 용비어천가는 정말 한 줄 한 줄 하기 때문에 현대어를 잘 안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지금 이런 예문들도 현대어 없이 출제하기도 한다. 이런 특성을 좀 이해하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과정도 정말 꼼꼼하게 빈틈없이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우선은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만족했던 것은 누적으로 진행하는 서바이벌 테스트입니다. 이제 매주 진행하고요. 매주 누적이라서 잊을 수가 없게 반복돼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단답형 문제를 잘 안 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단답형으로 문제가 안 나오고 오지선다가 훨씬 더 많은데 연습 자체로 오지선다를 하고 대신에 제시의 경우에는 이 단답형으로 바꿔서 내줄 수 있는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주 연습을 오지선다를 하고 있어요. 우리 수업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자료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강주에 우리 친구들이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공부했던 Why Again 복습 자료입니다. 이 복습 자료에 처음 자료는 좀 두껍게 나가서 시험 시작하기 2주나 3주 전부터 나가기 시작하고요. 얇은 자료는 시험 직전에 나눠줘서 당일에 봐도 부담이 없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저 이만큼 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막판 자료에서 얇은 자료에서 적중 내용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남학생들 괜히 너무 두꺼운 거 주면 펴지도 않고 포기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최대한 우리 친구들이 가볍고 컴팩트한 자료로 깔끔하게 공부할 수 있게 종강주에 정리를 다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상고에서 아직 1등 소식이 안 나서 제가 너무 속상하지만 2학기에는 기필코 1등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제 마음으로 지금 수업을 대비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영상에 시험지 제출했던 친구가 1등급 컷에 걸리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중간 총평 때 100점이 안 나와서 속상하다고 했는데요. 사실 중상고 전체에서 100점이 안 나온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례적으로 1학기 중간 때 100점이 안 나오고 기말 때 아주 어려운 시험이 되면서 작년에 비해서 컷 점수가 많이 내려가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2학기 중간 때는 아무리 학교 시험이 어려워도 고득점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제가 잘 아이들 지도해 보겠습니다. 언남고의 경우에는 1, 2학년 모두 1등 나오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입니다. 외대부고의 경우에 오늘 2학년 시험 치렀는데요. 1학기 중간도 만점, 1학기 기말도 만점입니다. 1학년은 내일 시험을 진행하는데요. 아직 1학기 중간고사까지 기준으로는 1등이 나와서 만점이 나와서 다른 학교랑 똑같이 우리 중상고에서도 만점이 나오게 제가 더 성심성의껏 지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여름방학 때 대비하면 좋을 내용에 대해서 강좌 2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수업은 2학기 내신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고전문학 수업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문은 우리 학교 내신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려가요라든지 가사라든지 이런 향가와 같은 지문들이 우리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설시조도 마찬가지겠죠. 3시간 30분 동안 4회의 수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2학기 중간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원과 세움에서 한 번씩 수업이 열리니까 우리 다원에서 7월 21일에 개강하는 화요일 수업 지금 우리 친구들이 만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좌는요. 중세국어 최상위반인데요. 어렵다 그래서 최상위가 아니라 목표 수준을 최상위로 잡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라 나 중세국어 한 번도 선행 안 했는데 하는 친구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중상고의 경우에는 2학기 기말에 이 내용이 나오겠지만 사실 지금 들어야 될 게 2학기 중간 끝나고 우리 바로 여행 가요. 그리고 바로 돌아와서 2학기 기말 내신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텀에 공부할 시간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딱 여름방학.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2학기 기말까지 내다봤을 때 4주 동안 우리 학교 시험에 맞게 꼼꼼하게 중세국어가 정리하는 수업이 다원과 세움에서 열려 있습니다. 이 수업의 경우에는 3시간이고요. 문학 수업이 3시간 30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세한 내용은 플러스 친구의 내일국어 검색하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재원생의 경우에는 제가 이 영상에 링크를 보내드리면서 이번 시험 관련해서 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상담 필요하실 때 원하는 방식으로 답장해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재원생의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원생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에서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전달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윤현채 강사였습니다.